취업 준비 어렵지 않아요. 취업 정보 여기 다 모아놨어요. 취준생 친구들을 위한 재밌고 신나는 취업 정보 쇼. 오늘 취업 어때? 취준생 친구들 여기 모여라. 순간 취업이 달라 보였어요. 경이로운 취업 정보들의 가입. 푹 빠져버렸죠. 무한한 취준 생활에 마침표를 찍다. 천국에 온 기분이랄까? 공채 정보, 고민 상담, 법률 상담까지 한 번에. 드디어 답을 찾은 것 같아요. 취업의 해답을 찾다. 오늘 취업 어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MC 세미입니다. 자, 오늘 취업 어때? 금요일 코너는 빠밤 빰빰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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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코너는 마일리지처럼 스펙을 똘똘하게 쌓고 또 알차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스펙 수사대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수사 반장 그리고 명탐정님 모셔봤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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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자기소개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수사 반장을 네. 맡은 조반장입니다. 조반장 말고 조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두반장 모자를 쓰고 계신 우리 맞습니다. 조반장님이시고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탐정 역할을 맡으실 분 또 모셔봤는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맞습니다. 그 유채연 쌤이 탐정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저도 네. 이어받아서 바톤 네. 터치를 해서 건탐정 이건입니다. 아, 네. 건탐정으로 오늘 합류를 하신 오늘 건쌤 함께 하실 텐데요. 자, 각오를 또 한번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각오 한마디 들어볼까요? 스펙이라는 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하지만 그 안에서 숨어있는 힌트들에서 질 좋은 결과물과 정보를 쏙쏙 제공해드리는 그런 탐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쏙쏙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우리 조반장님과 건탐정님께 스펙을 평가받고 싶다는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취업 어때? 금요일 코너는 스펙 수사대인데요. 고민 사연을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요. 대한민국 독보적 1위의 취업 카페 독취사에 들어가셔서 독취사 Q&A 스펙 평가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스펙 수사대가 성심성의껏 취업 고민의 해결점을 찾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스펙 수사대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우는 손님이 처음인가요? 음치인데. 저희가 바로 혼성 그룹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선생님, 저는 어디로 가야 하죠?입니다. 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못 잡아서 좀 헤매는 취준생분들이 실제로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아무래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답이 있는 공부였잖아요. 네네. 객관식으로 사지선다, 오지선다. 음. 근데 대학교 이후,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는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답 없는 이 환경에서 뭘 찾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은희쌤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은가요? 근데 요즘은 본인이 특히 전공이랑 그 직무랑 바로 살려서 취업하시지 않는 분들도 정말 많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직무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내가 여기를 가려면 어떤 스펙을 쌓아야 하는지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스펙 수사대가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깨알같이 홍보를 또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스펙 수사대에 어떤 사연이 도착을 했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펙 내역서 보여주시죠. 자, 고민은요. 어떤 곳으로 취업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는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29살이고요. 학교는 지역 국립대입니다. 전공은 영어 영문이랑 심리학과 전공을 했고요. 학점이 3.5점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자격증이 커말 2급, 사회조사 분석사, 한국사 가지고 있고 기업 홍보대사랑 서포터즈, 그리고 공모전 수상 경력이 2회 정도 있으시고요. 동아리랑 학생회 임원 경험이 있으십니다. 어학 점수는 토스 7급에 오픽 AL이고요. 경력으로는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학교에서 산학협력 인턴을 2달 정도 경험을 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학교 다니면서
다니면서 안 해본 활동은 없을 만큼 바쁘게 살았는데 서류부터 떨어집니다. 어떤 곳으로 가야 할까요? 라는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영어 영문을 전공하신 29살의 취준생 분인데 서류 탈락을 계속 하시나 봐요. 남 얘기 같지가 않아요. 저도 서류 탈락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네, 슬픕니다. 지금 어떤 곳에 취업을 할지부터가 고민인데 이분을 먼저 좀 저희가 스펙 수사대로서 좀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인 것 같나요? 전 일단은 굉장히 돋보기로 한번 네, 들어봐 주세요. 한번 제대로 봤는데 네, 네. 100% 100% 활동적인 분입니다. 활동적이다. 네, 활동적인 분입니다. 왜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통 그 대학교 다닐 때 네네네. 복수 전공이나 이중 전공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거든요. 그쵸. 왜냐면 학교를 더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싫어요. 사실 쉽지 네, 않아요. 싫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한 2년은 더 다녀야 될 수 있는 싫어요. 그런 환경이 놓이는 건데 그 환경에서 불구하고 또 학생회까지 했어요. 거기다가 대학 기업 서포터즈까지 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게 지낸 사람은 맞습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활동적으로 했던 사람. 네네네. 이거는 분명히 MBTI가 E입니다. 이 대문자 대문자 이일 이입니다. 거다라는 추리가 들어왔는데 은희 우리 반장님이 조 반장님이 보시기에는 저거 하나 네 주시면 한번 될까요? 돋보기를 들여다 보셔야 네. 되니까요. 네, 조 반장님이 보시기엔 이분이 대문자 이에다가 학교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을 거다라고 하시는 이 건탐정님의 말에 동의를 하시나요? 제가 극 파워 대문자 2로서 그쵸. 이 이가 이시잖아요. 98%입니다. 네, 97%였나? 어지럽네요. 네. 아우. 이 97%로서 이분은 이 97%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요? 대문자인은 아닙니다. 이분은 지극히 현실적인 분입니다. 오. 약간 바쁘거나 적극적인 거 두 분도 MBTI가 혹시 어떻게 전 되시죠? 아이입니다. I. 저도 I. I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쁘게 여기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왔나요? 돈 돈을 벌- 벌어야 하니까. 그쵸. 아.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돈을 벌어야 하니까 온 거죠. 네네. 이분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땐 우선 나이가 29이에요. 네. 그쵸? 근데 영어 영문을 전공을 했는데 이제 우리 때랑 다른 게 우리 때는 이중 전공이나 복수 전공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네네네. 왜냐면 우리 때는 특히 이제 건탄정님과 이제 조반장이 네, 학교를 네. 다니던 네, 때에는 네. 사실 취업이 지금처럼 어렵지 않았거든요. 라떼는 그래도 좀 나았다. 그쵸. 네. 저희가 그래도. 좀 쉬웠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하지 않았는데 요즘 친구들은 네. 특히 이제 29이면 이제 MC 쌤이가 네, 좀 제 공감을 할 친구예요. 나이인데 네. 이때는 그래도 조금 많이 합니다. 이중 전공을요. 어. 왜냐하면 취업이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도 많고 특히 이제 영어 영문 전공을 하셨는데 어문 계열 전공하신 분들이 취업이 진짜 안 되거든요. 그쵸. 좀 그래서 그런 게 있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또 보통은 이런 분들이 상경 계열 복전을 하세요. 근데 이분은 심리학과를 복수 전공을 합니다. 특이하시네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뭔가 상경 쪽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뭔가 인문학적인 그런 부분 소양으로다가 심리학과를 한번 전공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자격증을 딱 봤을 때 이거 완전 공기업용입니다. 아. 네, 컴활 2급의 사조사 그리고 한국사. 근데 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그러니까 홍보대사도 하고 뭣도 하고 뭐 경력 상황도 갖추고 네. 하기는 했으나 네네. 불안한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서류부터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봤을 땐 네. 공기업에 맞춰서 준비는 했으나 네. 공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힘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컴활도 2급이에요. 네. 그리고 토익도 없고 토스만 7급이에요. 네. 앉아서 엉덩이 붙이고 뭔가 공부를 하는 게 좀 버거운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일리 있죠. 일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기업을 지원을 하다가 나 못하겠어 이러면서 이제 대기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차에 서류에서 계속 떨어지니까 저희 현타가. 스펙 수사대에 의뢰를 한 겁니다. 네. 오늘 추리가 너무 좋은데요. 그러게요. 네, 괜찮죠? 거의 코난급의 추리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조셜록으로 저희가 닉네임을 변경을 해드릴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떠신가요? 조코난 어떤가요? 조코난으로요. 네, 조코난 건셜록으로. 건셜록으로. 네, 좋습니다. 네네, 저희가 조코난 괜찮네요. 네, 자막을 네. 수정을 알겠습니다. 해드리도록 네.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영어 영문학과에서 또 심리학과까지 복수 전공을 하신 건데 제 주변에 있는 영어 영문학 친구들은 진짜 복수 전공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근데 패션학과를 복수 전공하고 약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런 맞아요. 거 한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심리학과를 복수 전공한 거 보면 이걸 또 살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학과 전공한 분들이 어디에 취업하는지 뭐 프로파일러가 되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탐정님께서 조 조반장님께서 조코난이요. 조크나님께서
아, 이름이 너무 별명이 많으신 거 아닌가요? 확실하게 할게요. 조코난입니다. 조코난. 네. 조코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공기업 준비하다가 기업들도 지원하다 보니까 잘 안 됐다라고 네. 하는데 저는 네. 여기인 것 같아요. 네. 반대의 순서인 것 같아요. 기업을 준비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공기업을 준비한 분 같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사회조사 분석사 자체가 네. 사실은 마케팅 영역에서 많이 쓰이는 마케팅. 자격증이거든요. 네. 그리고 심리학과라는 그 학과 자체가 사실은 마케팅이랑 관련이 제일 많습니다. 심리학과가 실제로 진출하는 이제 진로 자체가 네. PR 회사라든지 네.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대행상에 가는 경우가 제일 많고 오. 그 다음이 연구기관이거든요. 오. 그래서 상경 계열까지 가면은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환경이었으니 아무래도 마케터로서의 그 역량을 좀 키우고자 전공을 심리학과로 선택한 게 아닐까. 그 흔적이 이 어떻게 보면 자격증에서도 드러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 그래도 자기가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해오신 분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스펙들 가운데서 우리 조코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게 가장 눈에 띄시는지. 우선은 방향을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최근에는 공기업들이 사회조사 분석사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 이 예전이랑 달리 예전에는 공기업이 이제 채용을 할 때 네. 적부 기준으로 서류를 되게 많이 뽑았었어요. 근데 요즘은 배수로 많이 바뀌고 공기업을 워낙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컴활 1급 사조사 그리고 한국사 네. 토익 뭐 스피킹 레벨 7 이상 요건 이제 기본 옵션으로 가져가는 편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사조사 이거를 금방 따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본인이 지금 보면 산학협력 인턴을 2개월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네. 뭐 공모전 수상 경력도 2회가 있기는 해요. 근데 마케팅 쪽으로 가기에는 또 공모전이 마케팅 공모전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애매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직무를 설정을 할 때 있어서 우리 건셜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마케팅 쪽으로도 많이 가기는 하는데 마케팅 인턴이라던가 아니면 마케팅 공모전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혹시 없다면 네네네. 그렇다면 저는 뭐 공기업 쪽을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스펙들을 활용을 하셔서. 사조사 자격증을 가지고 공기업 쪽으로 아예 길을 잡아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네, 그렇죠. 의견이셨는데 그럼 권탐정님이 보시기엔 어떤 스펙이 눈에 띄세요? 저도 이제 사조사 제일 아. 눈에 띄긴 했는데 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네네. 저는 지방 거점 국립대학인 게 가장 아, 눈에 띈다라고 그래요? 말씀을 그렇네요.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네네네. 네. 이게 지방에서 있는 게 사실은 득이 훨씬 더 많거든요. 실보다는.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방 가점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맞아요. 그 해당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에 지원을 하게 되면 네네. 분명히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남들보다는 수월하게 취업을 향해서 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네요. 그러면 건셜록님이 보시기에는 어디 쪽에 지금 계실 것 같나요? 지방이? 지방이 어디 쪽에 추리를 있냐라고 해보시- 물어보면은 영어 영문 3.5인데 지금 토스 오픽 점수는 높은데 근데 학점이 낮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어디다? 경상도 쪽이 아닐까 경북대, 뭐 경남, 부산대 뭐 이런 쪽. 느낌이. 아. 왜냐면은 이제 네. 말은 잘하시는 거예요. 말은 잘하고 약간 학점은- 활동적이고. 그렇죠. 학점은 살짝 낮으신? 오. 아니시면 죄송합니다. 이건 그냥 추리니까요. 네, 추리니까 그렇게만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또 이분이 학생회 임원 경험이 있으시거든요. 약간 감투에 좀 욕심이 있으신 건 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험도 취업을 할 때 도움이 되나요? 어필할 수가 있나요? 리더십으로 어필할 수 있나? 근데 이게 학생회에서 임원했다고 해가지고 딱히 내가 왕년에 임마 총무도 하고 다 했어 임마. 돈도 빼돌리고 막 이게 빼돌린다고요? 근데 사실 그 앞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대학도 경험하고 학생회도 경험해보고 다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감투로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네. 그 현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아하. 그래서 그 자체로 어필을 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너무 무리수 아닐까. 그렇게 네. 크게 어필이 되긴 어렵다. 그렇죠. 근데 다만 항상 자신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설득의 과정이라는 게 분명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다, 난 성실한 사람이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을 때 그 근거로서의 경험으로는 활용해 봄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스토리를 만들 때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그렇게 엄청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그렇죠. 어렵다라는 얘기시고 동의하시나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코나님도 동의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학 점수를 좀 보면 토스랑 오픽 점수를 보유를 하고 계신데
하는데 이게 두 개 다 가지고 계신 거 보니까 이 둘 다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지. 제가 요즘에 이거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그래요? 토스랑 오픽 중에 뭘 해야 하나요? 뭘 해야 하나요? 그리고 기업들이 요즘 오픽을 좋아하지 않나요? 이거 되게 많이 네. 질문 받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때마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 스피킹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둘 중 뭐가 더 중요하냐는 사실 기업에서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디 기업 같은 경우는 오픽을 좋아한대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오픽이든 토익 스피킹이든 높으면 그만이에요. 다만 이제 영어 성적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게 오픽 같은 경우는 좀 더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인터뷰하는 그런 느낌의 시험 유형이고 네.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어진 템플릿을 가지고 좀 숙지해서 네, 말할 네,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라서 네. 만약에 뭐 영어를 정말 잘한다 싶으시는 분들은 오픽을 그리고 나는 좀 우리 한국 교육, 한국식 영어 교육의 전적인 그런 교육을 물들어 받고 있다. 자랐다, 네. 물들어 있다, 사교육의 노예다 이러신 분들은 토익 스피킹을. 그래서 물론 오픽 AL이 되게 좀 인정받는 자격인 건 맞지만 네네네. 뭐 내가 그 오픽 AL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영어 실력이 안 되는데 굳이 그걸 하기보다는 그냥 높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자격 시험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분의 그 오픽 AL 토스 7급을 보면서 느낀 게 차라리 이거 둘 개 다 만들 시간에 토익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이분 또 영어영문학과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네. 토익 900 차라리 만드는 게 낫죠. 왜 안 하셨을까요? 싫었던 거죠. 읽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아. 말로만. 맞네요. 말하는 걸 또 맞아요, 좋아하는 이분. 분이네요. 네, 오. 맞습니다. 그럼 네. 두 개 다 꼭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 그냥 하나만 없다. 파면 된다. 그쵸. 본인한테 맞는 거. 그쵸. 네, 그런 의견이셨고요. 건쌤이 보시기에도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둘 중에 저도 두 개 중에 하나만 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아주 가끔 사기업들 중에 네네네. 토스를 제출하라 아. 혹은 오픽을 제출하라 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지정해줘요?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다 받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이미 따놨기 때문에 네. 뭐 진짜 하나만 받는다 그러면 그때는 제출하면 되겠죠. 오. 근데 굳이 무리해서 둘 다 취득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없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건 있겠죠.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네. 취업을 앞두고 있어서 지금 당장에 지원을 해야 돼요. 네네네. 그러면은 결과가 빨리 나오는 거를 그렇죠. 달라요? 나오는 게? 달라요. 네. 오. 그래서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는 거, 빨리 받을 수 있는 거를 시험을 보는 게 사실은 합리적인 거죠. 오. 이제 당장 취업 상반기에 들어가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와, 건셜롱님은 어떤 게 편하셨어요? 저는 둘 다 불편하던데요. 아니 그래도 유학하셨잖아요. 유학 다녔잖아요. 저는 근데 유학생. 둘 다 시험을 네. 봤을 때 네. 저는 오픽이 좀 더 편했던 것 좀 같아요. 프리토킹 네, 느낌으로. 아무래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 지문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수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유학생은 다르네요. 그러네요. 네, 저는 네. 그냥 주어진 거 템플릿 맞춰서 말하는 게 좋더라고요. 전 토스가 더 맞는 것 같았는데 자 그러면 이분은 서류를 자꾸 떨어지신다고 하는데 이 서류 왜 자꾸 떨어지는 건지 프로파일링을 좀 받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코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좋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볼 때 직무를 정해 놓지 않으셨어요. 이분은 100%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건데 일단 다 썼을 거예요. 어떤 아무데나. 직무건. 그러니까 뭐 영어, 마케팅 약간 꽂히는 대로 다 쓰셨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왜냐면 지금 보시면 어쨌거나 뭐 자격증도 다 있죠. 뭐 서포터즈 경험도 있죠. 홍보대사 경험이 있죠. 공모전도 했고 학생의 임원, 아르바이트, 산학협력 인턴. 그러니까 어쨌거나 활동은 되게 다양하게 했는데 네네. 이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한 사람보다 기업에서는 하나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뭔가 제너럴리스트보다는 스페셜리스트를 좀 더 원하는 요즘 약간 취업 그 기업들의 선호 현상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중고 신입을 좀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분은 일단 직무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거기에 집중하셔서 본인이 했던 경험들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자소서를 만들고 그렇게만 한다면 사실 가능은 합니다. 오, 그럼 우리 건셜롱님, 조코나님이 말씀하신 거 말고 또 다른 조언을 해주신 왜 그런지. 일단은 서류에서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이렇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네. 그걸 다 자랑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하나만 제대로 자랑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네. 이것도 해봤고요, 저것도 해봤고요, 이런 얘기를 다 해야겠다라는 네, 네, 네.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막 지원 동기에다가 경험이 3개가 들어가 있고 어머나 어머나. 자기의 강점이나 역량에다가 경험이 4개가 들어가 있고 말할 게 너무 많네요. 너무 말할 게 맞아요. 너무 많은 거예요. 오. 실제로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말에 학교 다니면서 안 해본 활동이 없을 만큼 바쁘게 살았대요. 네네. 그러니까 좋은 얘기예요. 바쁘게 산 건 좋은데 네. 뭘 위해서 바쁘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이 퀘스천 마크가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인도 그거를 갈팡질팡하다 보니까 서류에서도 정확히 포인트를 짚어주지 못해서 탈락하는 게 아닐까. 네, 진짜 저희 프로파일링 실력이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취준생인데 좀 명확한 목표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걸 가장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할까요? 직무를 정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공기업을 갈지 사기업을 갈지 뭐 이런 게 중요할까요? 저는 무조건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직무요? 아마 이거는 조탐정님도 똑같이, 조코나님도 똑같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직무, 그러니까 공기업을 갈 거냐 사기업을 갈 거냐 이 선택지가 나뉜다고 생각을 보통 하는데 네. 사실 공기업 안에서도 사무행정 분야의 특정 직무라는 게 존재합니다. 오. 그래서 내가 사무행정으로 일단 지원한다 할지라도 네. 그 안에서 내가 홍보팀을 가고 싶은지 아니면 재무팀에서 일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어필해야 되는 포인트나 지점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사기업이 됐든 공기업이 됐든 가장 시작점은 직무여야 된다. 직무를 네. 먼저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마 우리 조코나님도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네. 이분에게 그러면 어떤 기업과 직무를 추천해 주실 거예요? 저는 지금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 사항들을 봤을 때 뭐 홍보대사, 뭐 서포터즈, 인턴 이렇게는 돼 있는데 정확하게 무슨 직무라고 써주지를 않으셨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마케팅 쪽으로 가시기에는 뭔가 마케팅에 크게 막 관련돼서 경력이 명확해 보인다는 느낌은 없거든요. 네. 왜냐면 만약에 마케팅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쓰셨으면 아예 마케팅 공모전이라고 쓰셨을 거고 산학협력 인턴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인턴을 했는지 쓰셨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영업 쪽이 아무래도 이제 직무 정하실 때 네, 보통 네. 이제 대기업들은 B2B로 보통 영업을 하기 때문에 영업 이러면 많은 분들이 막 뭔가 막 다 막 내가 판촉 행사하고 막 풍선처럼 사줘야 막, 되고 막 그런 건 아닐까라고 막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직무를 넘어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뭐랄까요 그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 영업 직군을 추천드리거나 아니면 뭐 공기업 같은 경우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는 봅니다. 네. 초반부터 공기업 얘기를 또 해주셨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셨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 스펙 외에도 이 최종 합격을 위해서 이분이 추가적으로 해야 될 노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투트랙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투트랙으로요? 네, 네.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마케터로서의 역량과 길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제 관련되어 이제 경험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관련되어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뭐 대표적인 예시로 그냥 PR 회사, PR 회사. 네, 이런 데 마케팅 홍보 대행사 네. 이런 데들은 사실은 허들이 낮아요. 네네네. 굉장히 이 회전율이 많기 때문에 입사했다가 퇴사했다가 네. 굉장히 빡세게 굴립니다. 네. 근데 그런데 한번 갔다 오고 나면은 그게 굉장히 또 경험이 되고 다른데 이제 어필할 수도 있고 네. 그게 또 공기업을 만약에 나중에 가서 취업을 하고 싶다 해도 도움이 되거든요. 어허. 그래서 이런 데로 가는 방향이 있고요. 네. 또 다른 준비 과정은요. 사실 이제 조코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공기업을 굳이 포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직어국에다가 뭐 자격증 사항들도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기업을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씩 만들어내야 되는 스펙들이 있겠죠. 네네. 뭐 토익 점수라든지 토익. 아니면 커마를 1급으로 업그레이드한다든지 업그레이드. 이 정도의 노력도 같이 병행하고 추가적으로 필기 시험도 준비를 하셔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분이 선생님 저는 어디로 가야 하죠? 라는 사연으로 보내주셨는데 최종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조언 좀 해주실까요? 정답은 본인이 알고 있어요. 본인이 정답을 알고 있고 본인이 어떻게 뾰족한 지점을 만들어야 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스스로 정리를 좀 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조코나님도 네, 우선 이분이 갈팡질팡하는 게 경험이 많기 때문에 뭘 해야 할지를 고민하시는 건데 그건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본인이 가장 좀 자신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걸 빨리 한번 정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자분의 스펙 수사 결과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코나님이 먼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정리 네. 한번 해야 되니까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반장의 스펙 수사 결과 세 줄 정리. 네. 자, 사건 발생,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몰라요. 한 거는 많은데 도대체 내가 서류에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다. 증거 수집. 일단 기본적으로 공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기초 스펙이라던가 관련된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사조사까지 갖추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수사 결과로 대기업 충분히 가능한데 직무를 하나로 좀 집중해서 영업 쪽이라던가 조금 경영 지원 쪽이라던가 허들이 높지 않은 곳으로 지원을 해보거나 공기업도 추천한다. 이번에는 우리 건설롱님의 스펙 수사 결과 세 줄 정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건 발생은 말씀대로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갈팡질팡하고 있다. 나 경험 많은데. 네. 근데 이 증거 수집을 해보니까 사실은 이제 경험이 많은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경험만 많은 뿐이다. 경험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수사 결과는 내가 하고 싶은 길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잡아라. 그게 마케팅이 됐던 공기업이 됐던 그 뾰족한 탈출구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결과를 정리해 봤고요. 자, 그리고 이분이 또 좀 쓴소리를 좀 들어서 좀 정신을 차려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동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반말로 네, 좀 짧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아, 네. 정신 차려. 끝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동생이라 생각하시고 이제 오빠로서 좀 이제 따뜻하게 좀 한마디 해주세요. 네. 학교 다니면서 안 해본 활동 많다고 했는데 교회 오빠 같아요. 네, 좋아요. 네. 절오빠입니다. 그래 세미야 해주세요. 네. 세미야 학교 다니면서 안 해본 활동 진짜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정말 열심히 살았고 정말 후회 없이 학교를 다닌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좀 안 좋아서 많이 힘들지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네가 만들어가는 모든 활동들이 결국에는 뼈가 되고 살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말고 한 포인트 잘 잡길 바래. 네. 자, 이렇게 단소리와 또 쓴소리 두 개 모두 드렸으니까 스펙 수사 받고 싶은 분들 저희한테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사연자분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벌써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매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 안녕.